저는 현재 실버레인이라는 회사에서 의류 생산과 이커머스를 통한 리테일 판매를 하고 있는 조은비라고 합니다. 이커머스라고 하면은 기존에 뭐 자영업 가게를 차리는 거하고는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은 다르지 않고 기초적인 개념은 되게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들어주시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내용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들어갈게요. 이제 뭘 팔아야 될까? 뭘 팔아야 될까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가게를 연다고 할 때도 나는 뭘 장사를 하지? 이런 거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나는 과연 뭘 팔아야 할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판매 상품을 선정할 때 사실 어떻게 크게 보면 좀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팔아야만 하는 물건을 있어서 이걸 어떻게 팔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이런 걸 팔아보면 어떨까? 이건 어떨까 해서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을 직접 선택해서 파는 경우 이렇게 어떻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시작을 한다면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을 좀 잘 생각해서 선택해서 파시는 게 아무래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내가 관심에 있는 상품을 팔려고 하면 그 판매에 대한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것을 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관심도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팔고 싶어지는 욕구가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거를 저는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제품을 선택을 할 때 있어서 내가 이런 건 어떨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상품이 일단 중요한 거는 팔려야 되겠죠. 그 물건을 살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수요를 조금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품이 있을 때 나는 이 물건을 어떨 때 살까? 이 물건을 사람들은 어떨 때 사고 어디서 사고 또 얼마나 자주 사는 물건이고 이런 거를 좀 더 관심 있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개인 소비자로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로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자로서 구매를 할 때, 대량 구매를 할 때 그 최소 수량, 최소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럴 때 단가는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판매를 해서 마진이 어느 정도 남을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타산이 맞는지, 그리고 배송. 이커머스는 배송이 유리한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요즘은 세탁기나 냉장고도 인터넷으로 다 사고 배송을 하기 때문에 무거운 건 팔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가급적이면은 배송이 용이한 제품들이 시작하기에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팔지 결정을 했다고 치면은 그럼 이 상품은 어디서 팔면 좋을까? 저희가 지금 인터넷으로 팔 수 있는 위치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채널들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저희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 식당을 차릴 때 상권 조사를 하듯이 상권별로 그 지역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 음식을 와서 사 먹는 사람들의 특성, 주로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지 그런 지역 상권이 있듯이 어떻게 보면은 이커머스도 이런 플랫폼이 그 지역 상권처럼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 제가 그냥 아마존이라고 간단하게만 적었는데요. 아마존하고 뭐 월마트 그리고 뭐 이베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셀러들이 다 모여서 판매를 하고 있는 채널인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주로 생필품, 에센셜 제품들을 구매하는 손님들이 많아요. 뭐 비누라든지 항상 저희가 에브리데이 사용하는 것들 있죠. 그리고 저는 옷을 팔다 보니까 또 옷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예쁘다라는 옷은 생각보다 잘 팔리지가 않아요. 그냥 이 옷 있으면 휘뚜루마뚜루 뭐 여기저기 잘 입겠다.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겠다. 이거 뭐 약간 기본 아이템 그런 것들이 되게 잘 팔리는 편이고요. 엣지를 한번 볼게요. 엣지에 와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더 독특하고 원 오브 카인드라든지 그리고 누군가한테 선물하기에 뭔가 특별한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는 걸 기대하고 오는 그런 상권이에요. 그래서 핸드메이드라든지 내가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서 어떤 선물 같은 거를 팔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엣지가 조금 더 아마존보다는 적합한 채널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독 웹사이트. 내 웹사이트 뭐뭐뭐뭐.com 도메인을 구매해서 내 웹사이트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 건데요. 이 웹사이트 역시도 이 웹사이트에 찾아와서 구매를 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마존이야 뭐든지 가면은 다 있으니까 뭘 사려면 일단 아마존 가서 찾아봐가 되겠지만 어떤 가게를 가겠다면은 내가 이 가게에 가서 구매를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확신을 가지고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웹사이트로 판매 채널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내 상품에 대한 브랜딩을 좀 더 확실하게 해보고 싶고 좀 더 다른 제품들하고 다른 판매자나 그런 다른 판매자들과는 다른 어떤 차별화된 상품 그런 거를 좀 단독적으로 팔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셜미디어는 적은 게요. 요즘에는 소셜미디어 통한 판매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소셜미디어는 판매 플랫폼이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홍보에 가깝지만 요즘 인스타그램에다가 사진을 올려서 DM을 받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죠. 근데 그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품이냐? 엣지나 단독 웹사이트나 그런 것처럼 흔하게 아무 데서나 가서 살 물건이 아니라 아, 내가 꼭 여기에서 사야 되겠다. 내가 뭘 찾는데 다른 데는 없고 이 사람이 팔고 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서 사야 되겠다. 그런 특화된 상품을 팔 때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잘한 디테일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판매 채널이 더 맞는지 내가 팔려는 제품들이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서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디서 팔지 그런 거를 정하셨다고 하면은 꼭 어디서 팔지 정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도 상품에 대해서 내가 판매를 이제 직접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실 때 저는 벤치마킹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다 초보자들이잖아요. 어디 한번 대박 신화를 내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런 대박을 낸 사람이라든지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랑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잘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판매를 하고자 하는 상품을 결정을 했을 때 그 상품과 비슷한 제품들을 이미 팔고 있는 사람들, 그런 판매자들을 계속 살펴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물건을 얼마 팔고 있는지. 그래서 잘 팔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제가 직접 한번 사보기도 하고요. 사서 왔을 때 배송이 어떻게 오고 이 실제 물건은 어떤 정도의 품질인지 사진과 어떻게 다른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좋죠. 그래서 나는 내가 파는 물건은 이것과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비슷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어, 잘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 리뷰 시스템이 있잖아요. 리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판매자들이 어떤 리뷰를 받는지 좋은 리뷰도 받고 보고 나쁜 리뷰도 다 살펴보셔야 돼요. 좋은 리뷰는 주로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만족을 하는지 이 판매자를 통해서 구매를 했을 때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불만족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좀 보완해 나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 관리. 왜냐하면 제품이 등록도 되고 판매도 되고 이제 했을 때 판매는 사람들이 뭐 사진까지도 되고 해가지고 판매가 됐는데 그 다음에 재구매를 불러일으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구매로 이어져야 계속 저는 장사가 되고 수익이 계속 일어날 테니까요. 그리고 1차적인 고객 관리는 아무래도 얼마나 빨리 확실하게 배송을 해주는가일 것 같아요. 이제 배송 같은 경우는 보통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송 업체들은 UPS, USPS, FedEx, DHL 크게는 이렇게 네 군데가 있을 건데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로컬 지역에 당일 배송을 해주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이제 군데군데 있는데 판매하시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당일 배송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에만 항상 자주 보내는 게 있다거나 하실 때 그런 업체들을 한번 찾아봐서
좀 더 가격을 네고시에이트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USPS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어떤 배송 업체를 사용을 하시는지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의류 상품이다 보니까 망가지거나 뭐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그럴 위험이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배송비가 조금 더 싸고 배송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USPS를 주로 이용을 하는 편인데요. 근데 조금 더 사람들한테 배송에 대한 신뢰도를 주고 싶다라든지 좀 더 이렇게 박스고 무게가 더 나가는 제품을 보내신다고 한다면 UPS나 FedEx 같은 곳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사람들한테, 손님들한테 조금 더 신뢰도, 좀 더 좋은 회사를 쓴다는 신뢰도를 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부터가 1차적인 고객 관리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객이 이메일을 저희한테 보내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컴플레인이죠. 컴플레인의 대부분은 물건을 못 받았습니다. 이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환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줄 겁니까?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물건을 못 받았다라고 오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 많고요. 물건을 못 받았다고 왔을 때 최대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소비자가 불만이 없게끔 빨리 처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로스가 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로스가 전체적인 판매에 비해서 아마 크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길게 봤을 때. 그리고 그런 걸 빨리 처리해 줬을 때 사람들은 의외로 불만으로 시작했다가 빠른 답변에 빠른 처리를 받으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고 오히려 이번에는 불만족이었지만 이 사람한테 또 사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이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빠른 처리 하나에도 이 사람한테 다음에도 또 구매를 할 의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품 선정, 내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벤치마킹, 저 사람은 어떻게 파는지, 그리고 이제 내 손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요 네 가지가 이렇게 밸런스가 완전히 잘 맞으면은 계속 재구매가 열심히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유입이 되면서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판매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품 고르고 어떻게 팔지가 하고 손님 관리하고 또 손님 또 오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의 중점은 내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이 제품 내가 파는 거를 알리는 데 있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통틀어서 손님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는지, 왜냐면은 저희가 투자를 많이 받아서 크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영업으로 작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버젯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 정해진 버젯 안에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큰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살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지 그런 순서를 어느 정도 정해서 제가 좀 더 이런 버젯과 노동력과 이런 시간 이런 것들 안에서 우선순위 가장 그런 시간, 돈, 인력을 가장 많이 투자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거를 좀 나눠가지고 신경을 써주시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손님들이 좀 신경을 덜 쓸 수 있는지 이거는 내가 못하더라도 요것만큼은 채워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서 상품을 꾸며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